네,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지유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죠. 외적 자기관리. 그 중에서도 안티에이징 편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영상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왔어요. 제 주위에 30대 중반 이상 40대 언니들 자기관리 정말 제대로 한다는 벤자민 버튼들한테 또 공수해서 하고 있는 안티에이징 습관들을 모아왔고 그 중에서 공통되는 거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 위주로 또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체크하면서 꿀팁 있으면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도 같이 체크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같이 봐주세요. 그럼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여러분 하세요? 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리스트 만들면서 놀랐던 게 저 빼고 관리 좀 한다는 언니들 다 하더라고요. 아예 그 캄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요가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정말 편한 거, 안 입은 것 같은 편한 옷 입고 하루에 한 번 명상을 하면 표정부터가 바뀐대요. 이거는 그냥 뷰티 영역을 떠나서 스트레스 관리나 정신건강 그리고 곱게 온화하게 나이 들려면 꼭 넣으라고 주변에 압박들이 있으셔서 그냥 제가 실천을 하려고 제일 처음에 한번 넣어봤어요. 두 번째, 얼굴만 관리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다들 얼굴은 엄청 신경 쓰잖아요. 부위별로 아이크림 바르고 모공 크림 바르고 다 관리를 하는데 이 밑은 그냥 방치. 근데 저보다 언니들, 선배들 말 들어보면 요즘에 하도 관리들을 잘하셔서 얼굴만 보면 몇 살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목이나 손 요런 데 보면 나이가 다 보인다고 미리미리 관리하라고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절대 어렵지 않고 습관만 들이면 그냥 아이돌 안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는 안무, 기초 바르다가 남는 거 한번 쓱, 팩 하다가 남는 거 쓱, 그리고 핸드크림 작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발라주는 거, 그리고 바디크림은 까먹는 게 문제인데 샤워하고 내 눈이 먼저 향하는 곳 있죠. 절대 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곳, 거기다가 두면 아 맞다 하고 바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습관만 들이면 절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관리는 해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피부 온도에 신경 쓴다. 저 요거는 중요하단 말 많이 들어서 하올 때도 두피 열 내려주는 제품 소개한 적도 있고 미스트도 쿨링감 있는 제품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피부에 열이 올라오면 피지선이 열일을 해서 트러블, 피부 탄력, 모공 여러 방면에 노화를 부스팅 해준대요. 그래서 피부 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처럼 열 많은 분들, 자체 발열 기능 탑재하신 분들은 아예 진정 쿨링 되는 제품들을 휴대하고 다니는 게 좋고 실내 온도 덥지 않게 유지하는 거, 그리고 저는 세안할 때 머리 감을 때도 뜨거운 물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실 분들은 또 가져가세요. 네 번째, 아침에 꼭 수분 섭취를 한다. X. 오늘 어쩌다 보니까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반성 영상이 됐는데 제 지인 언니 중에서 한국 무용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애를 낳고도 몸이 진짜 현역 몸이고 피부도 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다 필요 없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고 사과랑 양배추를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면서 수분이 정말 많이 뺏기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으면 수분 보충도 되고 같이 자고 있던 신진대사도 이렇게 깨우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건 아예 습관을 들이라고 했고 여기서 언니가 꿀팁을 추가해줬는데 아침 바쁘니까 따로 챙겨 먹진 않는데 안 먹으니까 좀 출출해서 사과랑 양배추를 먹는데요. 아침 사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면역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서 시즌 중에 정말 빡세게 관리할 때도 아침 사과는 항상 넣었다고 했었고요. 양배추는 아예 양배추 다이어트라는 식단이 있을 정도로 포만감 채우는 데도 좋고 공복에 위 건강 챙기기 좋아서 챙겨 먹는데요. 이건 또 빡세게 관리하는 언니가 알려준 거니까 우리 또 같이 배워요. 다섯 번째, 본인에게 잘 맞는 성분을 알고 적극 활용한다. 저 같은 경우는 건성에 민감성에 아토피도 살짝 있어서 성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노화 관리를 좀 하고 싶어서 레티놀 화장품을 쓰면 그대로 다 일어나고 발효 화장품 좋다고 해서 쓰면 제 얼굴이 그냥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체질 이슈로 수분 관리, 보습에 특화된 제품들만 사용을 하는데 같은 건성용 제품으로 나와도 성분 따라 체감하는 효과가 완전 달라서 그냥 속건조 제품, 건성 제품이라고 해서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성분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히알루론산 위주로 배합된 보습 제품보다 세라마이드 성분이 메인인 제품이 속건조도 제대로 잡아주고 제 피부 컨디션도 좋게 해서 세라마이드라고 적혀 있으면 믿고 쓰는데 이 제품 이름이 세라마이드 샷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테스트할 때부터 왠지 잘 맞을 것 같다 라는 촉이 온 상태로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찐으로 광고 아니라도 추천할 만큼 정말 제대로 보습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밖에서 자야 할 때 따로 여러 가지 기초 제품 안 챙기고 요거 앰플 지금 거의 다 썼죠.
요거 하나만 들고 다녔던 앰플이에요. 제형은 밀크 제형으로 발랐을 때 각질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요. 요즘 제가 정말 메인 기초는 요것만 써서 자기 전엔 2번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이랑 목까지 딱 바르는데 피부 장벽 개선 강화 임상에 피부 진정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라서 확실히 피부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체감을 했고요. 또 오늘 영상이 체크리스트잖아요. 그래서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체크리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어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려고 오히려 유분이 과다 분비된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본인의 피부를 수부지 아니면 지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더 딥하게 알아보면 수분 건성인 분들이 많다고 해요. 수분 건성이 아니더라도 건강한 피부의 기본은 보습이니까 이왕 쓴다면 앰플 명가에서 나온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이 세라마이드 샷 앰플은 지금 온오프라인 올리브영에서 무려 10,000원대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리뷰만 봐도 좋은 제품인 게 보이거든요. 요거는 진짜 같이 써보고 싶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더보기랑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고 정말 가성비 제품 찾고 있다면 이 제품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6번째, 피부에게 휴식 시간을 준다. 요거는 완전 O. 제가 항상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사람 만나면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2개만 안 하면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회사를 안 가고 화장을 안 하면 된다. 근데 저는 진짜 촬영할 때 말고는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한 달에 5일, 6일 정도밖에 화장을 안 하는데 그렇게 안 할 때랑 막 스케줄 빡빡해서 계속 해야 될 때랑 확실히 피부 컨디션 자체가 달라요. 할 때도 자극, 지울 때도 자극, 피부 화장도 숨 못 쉬게 다 막아놓으면 피부 트러블 생기고 그래서 여러모로 화장 자체가 좋진 않으니까 메이크업을 좀 줄이고 부득이하게 계속 메이크업을 했다면 주말에는 좀 쉬게 해주자. 최소한 메이크업도 주 5일째 근무시키는 걸로. 그리고 7번째, 피부에 닿는 물건들의 청결에 신경 쓴다. 이것도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말했죠. 핸드폰, 베개, 변기보다 더럽대요. 근데 우리랑 정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저는 베개는 수건 깔아두고 잠을 자고요. 또 핸드폰은 알코올 수압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닦아주고 있습니다. 8번째, 페이스 요가나 괄사를 통해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준다. 요거는 부분적으로 O?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에는 괄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제가 거금을 내고 경락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얼굴 쓸데없이 오래 만지고 있으면 주름만 생기고 탄력 떨어진다고 최소한의 터치로 딱 치고 빠지거든요. 근데 전문가인 그분들도 최소화를 하는데 비전문가이자 똥손인 내가 괄사를 한다. 저는 얘를 아예 믿지를 않고요. 대신 몸 괄사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게 몸 독소를 풀어서 빼주면 혈색도 달라지고 체형도 미묘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페이스 요가는 완전 추천. 이게 살이 계속 처지는 이유가 살을 받쳐주는 근육이 발달을 안 해서 이게 계속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스쿼트 하듯이 얘도 근력 운동을 한다 생각하고 뭐 볼 때마다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거, 또 얼굴 풀어주는 페이스 요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시면 인상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복용하는 이너 뷰티 제품이 있다. 이것도 저는 O입니다. 특히 콜라겐 관련해서 말이 많잖아요. 아무리 백날 먹고 발라도 소용이 없다 하시는데 콜라겐 중에서 진피에 흡수되는 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의사분들도 말씀을 하셨고 콜라겐만 먹으면 자체 합성이 안 되니까 합성을 도울 수 있게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먹는 건 약국에서 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소개드렸던 비타민 B, C, D 같이 있는 거 약국에서 사 먹고 콜라겐은 약사 유튜버들 채널 가면 콜라겐 성분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 사서 먹고 있습니다. 10번, 주름은 생기기 전에 관리한다. 이것도 O. 이것도 각자의 주름 관리법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장영란님 채널 보니까 안에 이렇게 입에 손 넣어서 팔자주름 관리하시고 자주 생기는 주름에는 아예 주름 보톡스 맞아서 예방하시는 분도 있고 뭐 목주름 생기는 거 싫어서 낮은 베개 이용하시는 분 진짜 뭔가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 단계에서 주름이 생길 것 같은 곳에 한 번 더 레이어드를 하거든요. 뭐 눈이나 팔자, 목 쪽에 되게 얇게, 왜냐면 두껍게 하면 비립 조근에 여드름 생기니까 얇게 한번 레이어드를 해주고요. 저는 아이크림도 미리 바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번, 까다로운 피부과 선택 기준이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의견이 나뉘는 게 피부과도 어릴 때부터 받으면 좋다. 미리 받아야지 나중에 큰 시술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무조건 시술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파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요새 좋다고 유행하는 시술도 레이저잖아요. 근데 레이저는 하면 할수록 피부가 예민해지기 때문에 저는 시술 자체를 꼭 필요한 분 아니면 추천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공장형에서 대충 만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문의한테만 가는 분들, 끝에 의원 붙으면 안 간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의사가 상담한 후에 수납하는 곳에 간다, 아니면 미용 시술 외에 피부과 진료도 같이 하는 곳에 간다. 다들 기준이 엄청 빡셌거든요. 저도 한 가지 정도 특급 비밀이 있긴 한데 이건 나중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영상에서 요지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한다고 해서, 요즘 뜨는 시술이 있다고 해서, 할인한다고 해서 그냥 얼태기가 와서 그냥 얼굴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 계획 없이 주기 계산 없이 시술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12번 근력 운동을 한다. 근데 요거는 이쯤 되면 다들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체력이 배터리라고 쳤을 때 예전엔 자고 일어나면 한 90, 100 정도로 충전이 완충이 됐는데, 요새는 잘 자고 일어나도 약간 70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해야 되지만, 오늘은 주제가 또 안티에이징이니까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살이 근육이 없으면 처져요. 나이 들면서 체지방은 많아지는데 잡아주는 근육이 없으면 이게 점점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진 찍었을 때 원래 몸보다 좀 부하게 나온다 이런 분들은 살의 문제보다는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매번 찍어야 되고, 영상은 또 뽀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민감한데, 확실히 같은 굵기라도 근력 많은 친구는 이렇게 팔이 직선으로 딱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체지방이 좀 많은 분들은 송편처럼 곡선의 미가 이제 뿜뿜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요지는 근력 운동을 하자 였습니다. 그대로 이어서 13번 식단 관리를 한다. 저는 진짜 아예 안 하고 떡볶이 먹고 야식 먹고 식단이랑 거리 두기를 하면서 살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채도 먹고 단백질도 챙겨 먹고 좀 클린하게 식단을 바꿨어요. 배달비가 너무 올라서. 하여튼 제가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식단을 안 해서 그런지 요 정도 바꿨는데도 몸에서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너무 좋다 해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식단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단백질만 추가해서 먹어도 확실히 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달걀이나 닭가슴살 요 정도만 챙겨 먹고 운동 조금만 하면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서 저는 이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14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이것도 너무 뻔한 얘기라서 패스할까 하다가 얼굴 말고 몸에도 바르자는 의미에서 추가를 했는데, 몸엔 아까우니까 비싼 거 바르지 말고 올리브영 할인할 때 싸고 성분 괜찮은 거 쟁여놨다가 쭉쭉 바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15번째 하루 7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한다. 근데 우리 현대인은 슬프게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저도 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서 특히 그 피부 재생되는 10시부터 2시까지는 가능하다면 자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제가 또 저처럼 못 자는 분들을 위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가지고 왔거든요. 저녁 늦게 먹지 않기,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뭐 먹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핸드폰 화면 보지 않기, 너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이랑 소음 차단하기. 이게 안정된 상태에서 자는 거랑 아닌 거랑 수면의 질을 엄청 좌우한대요. 그래서 최대한 어둡게 조용하게, 이런 부분에 좀 예민한 분들은 암막 커튼이나 귀마개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가 지키고 싶어서 또 가져와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립니다. 이렇게 15개 체크리스트 해봤는데요. 정작 저도 지금 난장판이에요. 뭐 체크리스트에 체크가 얼마나 많냐 이런 거보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안 좋은 습관은 빨리 우리 같이 고쳐나오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체크하면서 제 꿀팁도 몇 개 넣었었잖아요. 여러분의 꿀팁이 있다면 저도 좀 공유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